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꿈학교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잃어버린 땅, 북한에 대해 알아보아요. 첫 시간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OX 퀴즈입니다. 내가 몇 문제를 맞추는지 잘 세면서 풀어보세요. 시작! 1번.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평양으로 여행을 자주 간다. OX. 정답은 X입니다.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평양에 가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일주일이 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을 허가하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돈과 시간과 나라의 허가를 받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2번. 요즘은 북한에서도 구글로 검색을 할 수 있다. OX. 정답은 X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보를 제한합니다. 인터넷이 된다고는 하지만 북한 안에서만 연결이 돼요. 다른 나라의 정보를 볼 수 없어요. 3번. 지금도 북한에서는 숙박 검열, 도청 등을 한다. OX. 정답은 O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유일하게 갑자기 개인의 집을 검열하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생활은 철저히 나라가 감시할 수 있는 체제죠. 4번. 북한의 의무교육 기간은 12년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같은 급인 소학교 5년, 중학교와 같은 급인 초급 중학교 3년, 고등학교와 같은 급인 고급 중학교 3년으로 합해서 총 12년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기간보다 더 길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5번. 북한에도 특목고가 있다. OX. 정답은 O입니다. 북한에는 제1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마치 대한민국의 과학고 같아요. 나라의 영재들을 모아 교육하는 곳인데요. 북한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북한에서 인재는 당에 충성하는 공산주의자예요. 6번. 김일성 동상은 실제 김일성 크기와 똑같이 만들었다. OX. 정답은 X입니다. 사진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잘 보세요. 아래를 잘 보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고 동상은 크고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위험을 드러내고자 해서 크기는 20m가 넘는다고 하네요. 실제보다 훨씬 크답니다. 7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은 평양에만 있는 특별한 관광지다. OX. 정답은 X입니다. 북한에는 곳곳에 동상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답니다. 모든 인민들이 동상을 보며 경외심을 느낄 수 있게 말이에요. 8번. 북한의 군대는 5년 동안 복무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입대하면 10년 이상 복무한다고 하니 18, 19살에 입대했는데 30살이 다 되어서야 제대하는 거예요. 참 길죠? 9번. 북한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다. OX. 정답은 슬프게도 O입니다. 매년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북한은 언제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이라는 거죠.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치범이라는 죄를 씌워서 감옥에 가둬요.
10번. 북한에도 시장이 있다. OX. 정답은 O입니다. 북한에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원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장이 없었지만 1990년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면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맞춘 개수를 세면서 문제를 풀었죠? 몇 개나 맞췄나요? 0개에서 3개를 맞춘 친구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만큼 북한은 가까운데도 감춰진 게 많은 정말 생소한 나라죠. 이제부터 함께 알아가 봐요. 4개에서 6개를 맞춘 친구들, 가까운 나라인데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7개에서 9개를 맞춘 친구들, 북한에 관심이 많았군요. 그 관심 계속 유지하면서 고고! 10개 모두 맞춘 친구들, 북한 전문가이군요. 친구들에게 북한을 알려주는 고수가 되어봅시다. 그럼 우리 이제 잃어버린 땅 북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떠나볼까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과정의 연속이라 여겨집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영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설교, 예배가 넘쳐납니다. 파송 선교사 수도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풍요가 넘쳐 흘러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곳, 우리의 형제가 있는 북한입니다. 이에 대한 부르심으로 하늘꿈학교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꿈학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탈북 청소년을 위해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학교입니다. 직접 북한에 살았던 사람한테 듣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늘꿈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북한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심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에게 듣는 북한 이야기. 그럼 오늘은 하늘꿈학교 옥향이를 통해 북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옥향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잃어버린 땅 북한이라고 들었어. 북한이 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혹시 옥향이는 북한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들어봤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고요. 그냥 교회나 성경은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좋게 들은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이라는 미신 책이 있는데 가택 수색을 해서 걸리면 잡혀간다고 들었었고, 저희 동네 사람들도 금고에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감옥에 잡혀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니까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성경을 갖고 있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국 문화를 가지고 오는 간첩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저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제가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매년 북한이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로 올라와서 마음이 아팠는데 듣던 대로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북한에도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어.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세우신 곳이 정말 많아. 다시 그렇게 북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졌으면 좋겠다. 북한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 되었구나.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나 봐. 옥향아, 혹시 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 본 적 있어? 당연하죠. 저 보초도 서고 동상 청소도 했어요. 동상을 청소까지 했다고? 아, 그럼요, 쌤. 당연하죠. 그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막 적들이 동상을 폭파시킨다면서 매일 밤 동상을 삥 둘러싸고 지켰거든요. 마치 군인들이 밤에 보초를 서며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이제 동상을 삥 둘러싸고 보초 섰어요. 청소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청소 열심히 하면 당에 충성하고 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교육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아파트 8층 높이의 동상을 심지어 밤새도록 지키다니 청소까지 하고 믿기지가 않는다. 근데 혹시 저거 금이야? 네, 금이 엄청 섞여 있어요, 저기에. 그 서울의 이순신 동상이나 아니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요, 청록색이잖아요. 이게 구리가 이제 색이 변해서 청록색이 나는 건데,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그대로 구리색이잖아요. 구리색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이 엄청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어갔겠다. 그럼요. 쌤, 저는요, 가끔 만약에 저기에 금이 칠해지지 않았다면 내 친구는 굶어 죽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는 13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2015년에 탈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한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점차 지내보니 괜찮더라고요. 남한에서 5년을 살다 보니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은 나락이 존재한다면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두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에 자유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 어서 북한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겠어. 그렇죠. 쌤, 제가 지금부터 더 많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건 아닌데 선생님 친구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있었어. 요즘 한국 사람들이 북한 음식에도 관심이 많고 그중에 평양냉면이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 북한에서 평양냉면을 자주 먹었었어? 아니요. 저는 먹어본 적 없고요. 제 친구들도 먹어본 적 없어요. 평양냉면은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사실 평양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고 실제 90%의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인조고기밥이에요. 탈북민 대부분이 인조고기밥을 진짜 많이 좋아해요. 뭐라고? 인조고기? 그게 뭐야? 이름이 너무 이상해.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인조자가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북한에서 진짜 고기를 먹는 거는 어렵잖아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북한 사람들의 유일한 꿈일 정도예요. 그래서 콩으로 진짜 고기처럼 이제 만든 요리예요. 한국 친구들이 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던데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쌤,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맛있겠죠? 너무 먹고 싶다. 아, 참, 쌤, 그 비슷하게 두부밥이라는 음식도 있거든요. 그 한국에 와보니까 이 두부밥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던데. 유부초밥? 네, 맞아요. 유부초밥은 먹으면은 새콤달콤하잖아요. 근데 두부밥은 조금 더 담백해요. 나중에 꼭 드셔보세요. 제 한국인 친구들도 두부밥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많구나. 우리 이번 주에는 그럼 북한 음식점에 인조고기밥이랑 두부밥 먹으러 가자. 좋아요, 쌤. 여러분도 인천 대림동 같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북한 음식을 파는 곳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옥향아, 이번 주에 소풍 가서 진짜 설렌다, 그치? 맞아요. 근데 혹시 북한에서도 한국 사람들처럼 해외여행 많이 가니? 한국 사람들은 요즘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가잖아. 에이, 아니요, 쌤. 당연히 못 가죠. 저 여행이란 단어를 별로 써본 적도 없어요. 맨날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니까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가축도 키워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감자도 키워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 여행은 사실 꿈도 못 꾸죠. 게다가 하루 이틀 놀러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던 양강도에서 평양까지 가는 데만 5일이 걸려요, 5일. 한국은 사실 전기도 안 모자라고 연료도 많지만 북한은 연료가 부족하니까 가다 쉬다 하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2주는 여행을 해야 하는데 2주 동안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놀아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돈이 있다고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북한은 이 동네에서 저기 동네로 함부로 못 가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받는 것처럼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다른 동네로 이동할 수 있어요. 통행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동에 제한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나라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지역에 갈 수 있고, 아니면 못 가요. 와, 정말 여행 가기 어렵다. 그러면 옥향이는 북한에서 어디 여행해 봤어? 저는 멀리 여행 본 적은 없고요. 학교에서 이제 경성이라는 곳으로 수학 여행처럼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그치만 엄청 오래 걸렸어요. 보통은 사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행은 아니고 이제 산이나 강가로 놀러 가는 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트럭 한 대를 빌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뒤에 모두 싣고 산이나 강가로 놀러 가는 것이 최고의 여가죠.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통일이 된다면 여행 문화부터 변화할 것 같네. 맞아요. 한국은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북한 사람들도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옥향아, 요즘은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을 쓴다고 들었어. 진짜야? 저는 한국에 온 지 꽤 돼서 사실 그런 시대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요즘에 탈북한 친구들이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평양에서 아이폰이 유행한다느니 이런 말도 있긴 했는데 하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스마트폰을 상상하면 안 돼요, 쌤. 그 모든 곳과 연결된 그런 인터넷은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궁금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구글은 상상도 못하죠. 그냥 북한 안에서만 연결된 인터넷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정보 저 정보 다 볼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차단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도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죠? 북한은 유튜브를 매일 보는 건 상상도 못해요. 북한 안의 정보조차도 엄청 통제하고 감시하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조차도 정보를 엄청 제한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북한에 살 때는 다른 나라 정보를 어떻게 들었어? 엄마가 탈북한 후에 북한보다 남조선이 잘 산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북한에서 남한에 전화할 수 없지만 돈을 많이 주고 몰래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듣죠. 그렇구나. 쌤, 북한에는 TV 종합 채널이 한 개밖에 없는 거 아세요? 조선중앙 TV라는 채널이거든요. 한국에 와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는데 아니 계속 돌려도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했잖아요. 북한 뉴스는 결국 한 방송으로 북한 입맛에 맞게만 보도하니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한 곳에서 나온다니 정말 신기하다. 그렇죠? 쌤, 제가 진짜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줘.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쌀포대가 정말 튼튼해요. 그래서인지 시장에 나가면 저 쌀포대를 팔아요. 저 포대 속에 쌀은 먹어본 적 없지만 쌀포대는 봤거든요. 이 쌀포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 쌀포대에 대한민국 기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전 저기 써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 한국인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남조선 남조선 하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 멀리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남조선이 우리한테 쌀을 줄 만큼 잘 산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북한의 정보가 얼마나 차단되어 있는지 대한민국이 남조선인 줄도 모를 정도라는 거 정말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러게 정말 슬프다. 그거는 너무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게요. 근데 방금 시장이라고 했어? 쌀포대를 시장에서 봤다고? 그럼 북한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 거야? 원래 사회주의 국가라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란 일을 하고 물건과 음식을 배급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맞아요, 쌤. 옛날에는 그래서 시장이 없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있죠. 북한 이야기는 들어도 새롭다. 그러면 옥향아 선생님 시장 이야기도 좀 해주라. 궁금해. 원래 사회주의는 다 함께 나란 일을 하고 똑같이 나누어주는 배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던 그 시기부터는 북한이 정말 가난했어요. 사진처럼 꽃제비라고 불리는 거지들이 엄청 많아졌대요. 물론 지금도 꽃제비는 여전히 많지만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실제로는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란 일을 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필요한 물건을 샀었던 거죠. 그렇게 사고 파는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해요. 사실 북한 당에서는 당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지만 장마당 덕분에 그나마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나마 줄어든 건 당이 아닌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경제를 살렸기 때문이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엄마는 간경화가 왔댔는데 출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지만 지혈해줄 의사 한 명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때 그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 정말 의료기술이 연락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지금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도 저희 고향에는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병명도 모른 채 숨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 통일이 되어 저희 고향 사람들도 치료를 받고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옥향아 선생님이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 네. 선생님이 드라마를 보는데 막 당원이 밤에 온 동네 집을 들어가서 검사를 하던데 진짜 그렇게 막 집을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 사생활이 없니? 뭐도 사실이에요, 쌤. 저 옛날에 저희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막 누군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어났더니 진짜 숙박검열입니다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막 이렇게 막 옷장 열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두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지는 않는지 또는 누구를 숨겨두지 않았나 이런 거 수색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숨겨뒀잖아요? 그러면 잡혀가요. 제 친구들은 이제 막 한국 노래를 듣다가도 갑자기 가택 수색을 당해서 끌려간 적도 있어요. 진짜 무섭다. 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도청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진짜 사실이에요. 그 언제 누구 말을 엿듣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도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누가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나가서 말 조심해라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웃조차 내가 한 말을 이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돼요. 이웃도 조심해야 돼? 북한은 약간 시골 같아가지고 이웃끼리 서로 믿고 막 가족처럼 지내는 줄 알았는데? 물론 조금 가족처럼 따뜻한 시골의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요, 사실 살기 위해서 가족도 속여요. 너무 슬프죠. 왜냐면은 스파이처럼 이제 당에 보고하는 사람이 내 옆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지내면서도 이제 서로 이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웃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진짜 슬프다. 통제랑 감시가 사라지고 모두가 자유로워져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진짜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번엔 그럼 우리랑 제일 가까운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해볼까? 네, 좋아요. 쌤, 그 북한 학교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칠판 위에요. 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까지 초상화가 붙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이제 맨날 아침에 깨끗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요. 아주 그냥. 초상화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치 신 같은 그런 존재인가 보다.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아까 북한의 의무교육이 12년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하늘꿈학교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 아예 안 다녔다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 의무인데 말이야. 그쵸. 뭐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사실 학교 이름만 올라가면은 졸업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의무이지 그냥 가기만 하면 졸업장이 나와서 명분이에요. 그래서 또 학교에 다니려고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막 토끼 가죽 내라, 뭐 땔감 가져와라, 뭐 되게 내라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학교도 못 다녀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말만 의무이지 그렇게 학교를 제대로 다닌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학교 자체가 모든 학생을 지식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내는 게 그게 교육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한다면 이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심 혁명 역사,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런 사상 교육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역사도 사실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역사 자체가 엄청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혁명 사상을 배우게 되면서 한 사람이 뭐 언제 태어났고 무엇을 했는지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줄줄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제1중학교 그런 특수학교 같은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만 다니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똑똑한 이 학생들을 따로 교육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학생들을 되게 똑똑하게 키워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 학생들을 쓰려고 당에 충성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게 목적인 거죠. 그렇구나. 아예 우리랑 교육의 목적 자체가 다르네. 맞아요. 사실 방과 후에는 막 철도에 돌 깔기 또는 막 초등학생들도 막 농장에 나가서 이제 밭일도 돕고 그래야 되거든요. 바로 아이들을 이제 노동시키는 거죠. 교육받아야 될 학생들이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일하고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 그니까요. 통일이 되면 꼭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 근데 옥향이는 북한에서 고등중학교까지 다 다녔잖아. 그러면은 한국에서 딱 와서 공부 시작했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약간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던 거야? 저는 이제 북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석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한국에 왔을 때에 북한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대학 가기에는 쉽지 않아서 한 2년 정도 조금 더 그 한국의 그 교육 과정을 조금 더 공부를 하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교육받아야만 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또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을 만든 것 같아. 통일이 되면 꼭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여행들을 했고 지금은 꿈을 향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어 북한에서는 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저와 같은 많은 친구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친구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출신 성분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저희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할 때면 그 친구들과 가족들도 한국에 와서 자유를
마음껏 맛보며 저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쌤, 뭐니 뭐니 해도 제가 궁금한 건 사실 군대 아니에요? 맞아. 북한의 군대가 길다고 들었는데 진짜 궁금해. 각 잡힌 북한 군인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 근데 10년이나 복무를 한다고? 그럼요. 여자들도 요즘엔 군대 많이 가요. 남자는 10년, 여자는 6년 동안 군대에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2년 정도 복무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아유, 시간은 금이라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학교 다니고 회사 들어가고 심지어 결혼도 하는 나이에 다 군대에서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요. 진짜 슬프죠. 빨리 이 분단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맞아. 얼른 분단이 끝나야겠다. 옥향아,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있었어?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했던 일들이 이제 여전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은 것을 배웠나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북한은 감시와 통제가 아주 심한 나라였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누가 들을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정보를 마음껏 검색할 수도 없고, 함부로 이동도 못해서 자기 동네 안에만 있어야 했죠. 두 번째, 북한에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어도 또 하기 싫어도 공부하고 있는 건 진짜 큰 복이에요. 심지어 20살부터 30살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군대에 있어야 하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이어져 오는 수령체제에서 이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정말 슬픈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원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땅, 북한을 꼭 기억해요. (1984년 4월 30일) 철광석이 유명한 함경북도 무산에서 3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북한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노동자였고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다. 누나는 씩씩했지만 착했고 여동생은 한없이 예쁘고 귀여웠다. 평범한 형편이었지만 어린 시절 5 가족이 한 방에 들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봤던 기억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다. (1994년부터) 배급이 중단되었고 반년 정도 지나자 아버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장마당에 팔기 시작하셨다. 누나와 나는 친척집들을 찾아 나섰다. 난생 처음 보는 친척집도 찾아갔다. 가족들 모두가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집에서 누가 나가도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굶주림이 계속되던 1996년 7월 17일 아버지께서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그냥 누워 계셨다. 엄마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배가 아프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 4시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아버지를 깨우시며 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버지 죽음이 너무도 허탈하고 슬펐지만 우리에게 더 큰 비극이 찾아왔다. 아버지 장례를 위해 친척들이 모였고 친척 모두 엄마를 탓하며 엄마로부터 우리 3남매를 떼어놓아야 한다고 화를 냈다. 그렇게 엄마와 자식들은 생이별을 해야 했다. 삼촌 집으로 떠나야 하는 기차에 올라탔다. 기차가 집 옆을 지날 때 사람들을 비집고 창가에 섰다.
쓰러질 듯 위태롭게 엄마가 길가에 나와 계셨다. 우시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엄마를 봤는데 엄마는 나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1년 후 삼촌을 통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과 누나와 여동생은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히 듣지 못했다. 기차역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엄마도 있었다는 말만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슬픔 너머에 있는 깊은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삼촌도 나를 더 이상 키워줄 형편이 되지 못하여 결국 나는 고아원에 보내졌다. 당시 나이는 13살. 두려웠지만 누나와 여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고아원은 마치 아이들의 감옥 같았다. 고아원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외출도 불가했고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었다. 낮에는 노동력이 필요한 일에 동원되어 쉼없이 일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절대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고아원에서의 삶을 버티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이 중에 사랑하는 나의 누나도 있었다. 누나를 내 손으로 묻으며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내 가슴속에 흐르고 있다. 2007년 23살이 되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헛디뎌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생을 돌보기 벅찼다. 어려울 때 의지했던 막내 삼촌 집으로 동생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삼촌네 집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동생과 그렇게 헤어졌고 아직도 소식을 모른다.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다. 동생까지 잃고 더 이상 북한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었다. 2010년 탈북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밤새 산을 넘었지만 긴장했던 탓에 힘들지 않았다. 바로 강을 넘기 시작했다. 강에 들어가서 몇 발자국 안 걸었는데 이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강물을 두어 번 삼키고 나니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다. 그리고 미친 듯이 헤엄을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포기할 무렵 서보니 땅에 겨우 발이 닿았다. 중국으로부터 넘어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여 몰래 산으로 돌아오던 중 뜻밖의 조선족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내가 북한에서 왔음을 알아보셨고 말을 걸어오셨다. 처음에는 경계했는데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어보니 북한에서 오는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낸 경험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겠다며 선뜻 먼저 한국행을 제안해 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객사할 수 있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생각이 든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26살에 입국한 대한민국은 정말 신세계였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낯선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에 다닐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나갔던 한 집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랍다. 믿음이 내 안에 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다. 나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날 나는 내 평생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 30살 나이에 받아주는 학교가 있을지, 너무 오랜 기간 하지 않았던 공부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먼저 입학을 받아주는 학교를 찾았지만 선뜻 오라는 학교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하늘꿈 학교를 소개받고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하고 따뜻한 빛이 나를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늘꿈 학교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학교를 다니며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 많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로 인해 북한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어린 학생들과 함께 살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하늘꿈 학교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함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하늘꿈 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법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북한에도 법이 있지만 인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영역에 나의 역할이 있을 것이란 믿음과 무언가 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통일이 되면 고향 땅에 돌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절망과 어둠만이 가득한 북한에서 슬픔 속에 신임하는 나의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 이번 주 미션을 공개합니다. 오늘 알게 된 북한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